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개인 맞춤형 운동 트레이너의 슬기로운 생활, 포유짐 대표 이용교 트레이너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촬영을 하고 있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일단 1부에서는 시작하기 전에 하시면 좋을 내용들이고 2부에서는 이제 시작하고 나서 꼭 해야 될 것들을 좀 나누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해보면서 복기를 해보니까 제가 20살 때 시작했을 때 이걸 알았더라면 조금 더 현명한 길들을 갔을 텐데 그때는 몰라서 좀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좀 미리 이걸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와 미래의 시장에 대한 전망인데요.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어떤 직업을 할 때 현재도 되게 좋은 상태가 있으면 좋겠지만 10년 뒤, 뭐 30년 뒤, 50년 뒤에도 이 사업을 꾸준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확장성에 대해서도 많이 확인을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트레이닝 관련된 파트가 굉장히 좋을 거다. 앞으로 미래에도 좋은 컨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5가지인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사업,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빠르게 변한 시장, 대형보단 그룹, 그룹보단 개인, 그리고 MZ세대의 운동시장 진입,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서의 등장, 이렇게 5가지를 두고요. 설명을 드려보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뭐 식사를 참고 버티고 굶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사실 밥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본능, 욕구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본능은 사실 거스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능들을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컨텐츠, 우리의 하는 일들 접목을 시키면 좀 더 좋은 시야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남녀노소,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분들까지도 이제 태어나서 자아가 이제 세팅이 됐을 때부터 이제 돌아가기 전까지 정말로 누구나 멋있어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건강과 뷰티의 컨텐츠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수명 연장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100세 시대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140세대라고도 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35살인데 그 이상 살아온 과정 곱하기 3을 더 살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트레이너인 저조차도 좀 건강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수명 연장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건강하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불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을 시대가 수명 연장의 키워드로 인해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님들도 예전에는 20대, 30대 회원님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40대, 50대 회원님들도 많이 수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을 자극하는 컨텐츠인데 예뻐지고 싶고 멋있어지고 싶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는 건강하게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컨텐츠나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걸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언택트와 온택트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 강화가 되는데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좀 빠르게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좀 키워드로 넣어봤는데 일단 언택트는 대면하지 않는 것, 비대면, 그리고 온택트는 대면하는 것, 우리가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들은 온택트입니다. 그래서 온택트의 중요성을 아시고 온택트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을 부각시키면
너무 좋겠죠. 일단은 언택트는 설명드리면 회사의 회의, 그리고 회식, 그리고 출퇴근할 때 어떤 시간들은 최대한 비대면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성향이 있고요. 온택트는 자기 개발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떤 만나는 시간들은 온택트를 하는 경향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택트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이 강화되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 혹은 내 주변인 내 가족, 친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 격리로 당하거나 아니면 확진이 되거나 그래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나도차도 건강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면역력을 증진시켜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면역력 증진에 대한 어떤 컨텐츠나 키워드들도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온택트의 장점인데요. 저는 현재 이제 저희 센터에서 저희 회원님들 대상으로 용교와 함께 운동하기라는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돈을 받고 수업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로 회원님들과 저와 함께 그냥 즐겁게 저도 운동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소통하고 서로 좀 친해지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온택트의 장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온택트라고 해서 그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강화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택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야외 카페와 미용실, PC방, 극장, 백화점 이런 것들이 이제 온택트고 오프라인에서 경험이잖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극장과 야외 식물 카페를 보았는데요. 우리가 TV나 홈시어터, 뭐 넷플릭스, 모바일 아무리 이것들이 좋아지고 편해졌다고 하더라도 극장에서 들을 수 있는 사운드는 사실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외 식물 카페에서는 우리가 집에서만 볼 수 없었던 정말 다양한 어떤 식물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분갈이를 한다거나,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가서 이 식물도 구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온택,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경험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공간감이 있어야 되고요, 체험적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공간감은 사실 결과적으로 비용이 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한테 조금씩이라도 접목시킨다면 우리가 있는 공간이 좀 더 색다른 공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따뜻한 온기, 사려 깊음, 인간의 배려 이런 키워드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의외에도 공감과 소통, 친절함 이런 것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보다는 그룹, 그룹보다는 개인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 안에서 청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고요. 불특정 다수보단 친숙한 사람, 그리고 모르는 것보다는 좀 더 아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청결해야 되고 또 친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좀 더 아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청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미 이것들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수업 전에 소독을 하거나 손을 씻거나 그리고 수업하는 공간에 공기청정기를 두거나 지속적으로 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세팅을 해 놓으시면 회원님들은 좀 더 이 공간에 대해서 안도를 하실 것이고 청결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친숙한 사람과 좀 더 아는 것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친숙한 사람이 되지?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는 곳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들은 바로 온라인 SNS에 있습니다. 우리는 친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SNS를 꼭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제 인스타그램에는 저의 일상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철학들을 글로 많이 적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취미생활, 저의 일상들,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지내는 어떤 모든 것들을 좀 편안하게 올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어떤 DM이나 문의를 주신 분들이 제 인스타그램을 정말 어떤 분들이 1년 동안 보시고 실질적으로 문의를 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처음 뵀지만 그래도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뵌 느낌이어서 좀 친숙한 느낌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NS를 이용해서 친숙한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좀 더 아는 곳은 마찬가지로 어떤 SNS에도 있겠지만 지금은 네이버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원님들이 이제 오시기 전에 네이버에서 우리의 어떤 플레이스들을 다 검색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스에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는 보통 많은 사진들과 정보들을 많이 세팅을 하고 있어요. 보통의 센터들은 센터 소개 사진을 한 10개 정도를 안 한다면 저는 거의 40개 정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격과 어떤 정보들도 공개적으로 많이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와 온라인들을 이용해서 좀 더 친숙하고 아는 곳에 있는 그런 트레이너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형보다는 그룹보다 개인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걸 쓰면서도 코로나가 심해졌을 땐 사실 개인이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고 또 몇 년 지나서 시대적으로 좀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다시 대형 관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편안한 곳이 어쩌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역으로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시대적 흐름을 잘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은 못하더라도 좀 준비를 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MZ세대의 운동시장 진입입니다. MZ세대라고 한다는 건 80년대 초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이제 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MZ세대를 좀 특성들과 특징들을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먼저 신념 있는 브랜드를 지향하고요. 가치관을 소비합니다. 이제 어르신 분들은 사실 이해를 못하겠지만 프라이탁이나 파타고니아 같은 제품들이 있어요. 이거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이고요. 이 가방인데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우리 MZ세대는 내가 이걸 소비하면서 환경을 도왔다. 어떤 내가 체험을 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기부와 러닝을 같이 하는 마라톤 참여형 기부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SNS 챌린지, 오아운이 있는데요. MZ세대는 기본적으로 SNS를 누구나 하고 있고 하지 않더라도 세팅은 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아운이라는 거는 사실 코로나가 좀 많은 시대에 있었을 때 좀 단시간 내에 태그가 많아진 키워드래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운동하기 컨텐츠고 이런 태그가 좀 많이 달려서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총 인구의 36%라고도 하고요. 현재 우리에게 지금 오시고 있는 회원님들이 보통 MZ세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분들이 추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시고 좀 더 좋아진 상황이 되신다면 앞으로 우리의 지속적인 잠재적 고객님들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파트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오실 수 있잖아요. MZ세대도. 그래서 그분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나 준비를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등장입니다.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에 뭐 1만, 뭐 2만, 뭐 10만, 50만 이런 팔로워 수가 많은 분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SNS가 활성화되고 인플루언서가 많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사업도 그 덕분에 아주 더 활성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감사함과 고마움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에 보시면 골프가 599만 태그가 달렸고요. 운동 스태그램은 661만, 그리고 필라테스는 441만. 잘 보시면 아주 다양한 어떤 운동에 대한 키워드들이 태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과연 이렇게 됐을까? 과거에는 정말 필라테스까지였어요. 뭐 PT, 더 나아가서 필라테스, 현재는 테니스도 하고 요가도 하고 클라이밍, 정말 다양한 운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들이 인플루언서 분들의 다양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점을 더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골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달리기나 테니스, 어떤 뭐 필라테스, 이런 모든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축구나 종목들에도 우리의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더 운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좋은 트레이닝을, 만족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준비하셔야겠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예전 세대보다 지금 세대는 더 많은 수요들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회원님들은 이제 한 가지 운동보다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프와 요가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필라테스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는 사람 스스로가 인플루언서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되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팔로워 숫자가 4,00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의 인스타그램에 저의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과 철학, 저의 일상들이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저의 트레이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 좋은 수업들을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 인플루언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인스타그램 열심히 해서, SNS 열심히 해서 어떤 나의 회원님들에게서는 적어도 워너비라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걸 잘 마케팅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과정인데요. 저는 보통 어떤 컨설팅을 하거나 어떤 트레이너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초기 선생님들을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이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보통은 몇 개월 정도만 열심히 하시고 몇 년이 지나고서부터는 성실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업을 시작하고 나서 종료가 되기 전까지, 그만두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 사진에는 고급 레스토랑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이제 현재 구글 알파벳이라는 회사의 회장님이신 존은혜 씨, 이 회장님의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의 책이고요. 또 세 번째는 외국의 어떤 기능성 트레이닝 센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최고점의 서비스업 인식인데요. 이 업을, 트레이너를 시작하시길 분들의 대부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아니면 멋있어서,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누구나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하루에 수업을 10개 정도 한다고 치면은 우리는 10시간 동안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시간은 개인 시간이 없는 겁니다. 남은 하루 14시간 동안에 밥을 먹고 뭐 운동을 하고 개인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 다른 업무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운동할 시간이 고정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좀 인식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트레이너는 지도하는 업이 아니고요. 지도와 함께하는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이라는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또 이 서비스업이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고비용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보통 1회당 뭐 5만원에서 10만원, 많은 분들은 15만원까지도 받고 있어요. 금액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 15만 원, 우리 금액, 레슨 비용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고요. 이런 걸 보시는 분들 중에는 왜 지도하는 건데, 운동을 알려주는 건데 왜 서비스업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잘 보시면 우리는 대학교를 진학하는 어떤 수험생이 아니고 또 국가공인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이 회원님들은 그냥 즐겁게 운동을 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정말 수많은 트레이너가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가 있는 공간에 오시는 것도 사실 감사한 일이고요. 또 그 회원님들이 우리에게 등록을 해주시고 수업을 받아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거나 수업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화점과 고급 레스토랑, 미용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서비스업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시고 이런 서비스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인지하시고 우리 센터와 내 아이의 트레이닝 방법에서 접목시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서비스가 되게 높은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먼저 러쉬와 룰루레몬 그리고 에이솝이라는 세 가지의 브랜드입니다. 제가 이 오프라인 매장을 경험했을 때 대하는 어떤 점원분들의 친절함이 정말 제가 경험했던 것 중 최고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 회사에서 이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옆에 있는 대기업이나 좀 아주 큰 회사들조차도 직원분들이 이렇게 친절함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과연 이 브랜드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 가보면 정말 모든 분들이 친절하고 러쉬나 에이솝 같은 경우에 들어가게 되면 시각적으로 되게 재밌는 아니면 흥미로운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매장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탈의실에 저의 어떤 이름을 적어서 써주시고 성함을 불러주시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회원님들은 이건 작은 것들이 모여서 감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수정하고 계속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저는 좀 더 추가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보면 소방관님 분들이나 경찰관님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헌신과 나눔, 봉사 이런 것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세팅이 된다면 좀 색다른 트레이너와 어떤 나만의 브랜드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회원님들이 감동을 하시고 우리에게 지속적인 어떤 고객이 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업을 항상 인식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성을 겸비한 인문학의 중요성입니다. 트레이닝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 자격증 취득 정말 중요하고요. 또 인문학을 통해서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실 트레이너는 진입장벽이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인식이 있는 걸 트레이닝 저는 사실 좋은 어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초보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보 트레이너 시절은 있을 수 있지만 무자격 트레이너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자격증을 꼭 취득하시고 트레이너라는 일을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어떤 대형 사업자가 되거나 하더라도 직원분들에게 연습생을 올 수 있게 하거나 무자격인 분들에게 트레이닝을 시도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너 자격증을 한두 개 취득했다고 해서 그건 트레이너를 할 수 있다는 거지
트레이너를 3년, 5년, 10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서 우리는 그냥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트레이너, 이 피트니스 업계에는 정말 매년 새로운 어떤 운동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론들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1, 2년만 보지 않는다는 거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트레이닝이 되게 오래된 트레이닝, 좀 회원님들이 만족하기 어려운 트레이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전문성을 가지시는 걸 꼭 추천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 스틱 모빌리티라는 자격증도 취득했고, 그리고 또 심리 진단 자격증도 취득했고요.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전문성이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저는 그 20살, 20살 때부터 정말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서는 이런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심리 진단 자격증을 좀 취득했는데요. 이 버크만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색깔별로 사람들을 성향들을 좀 파악하고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고 보니까 우리 회원님들의 성향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빨라야 되고 체계적이고 어떤 결과론적인 분들을 선호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좀 시스템을 세분화해서 직접적으로 목표도 보여드려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좀 소극적이고 조용히 하고 싶어 하시고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칭찬을 열심히 해드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소통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책이 있는데요. 저는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또 책에 대해서도 많이 얻는 것도 많고 또 이것들을 이용해서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이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어떤 책인데요. 바로 트렌드 코리아입니다. 이거는 저도 올해 내년 2022년 거를 미리 예약을 하고, 최대한 빨리 받아서, 바로바로 읽었어요. 그래야 내년을 또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노력을 하고 책을 읽는 것도,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서비스나 양질의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부의 마지막인데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비체육대학 출신 분들에게는 정말 제가 꼭 필수적으로 많은 운동들을 경험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정말 운동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헬스장이었는데요. 이제는 PT샵, 필라테스샵, 요가 스튜디오, 테니스장, 실내 골프, 다양한 희소성이 있는 S&P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해서 좋은 점들과 나쁜 점들을 캐치해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접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트레이닝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어떤 색다른 어떤 트레이닝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3가지의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수요일마다 운동을 가고 있는 F45라는 브랜드고요. 제가 파주에 살고 있는데 이 F45 한남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시간 정도를 걸려서 파주에서 매일 수요일마다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시간을 쓰더라도 그만큼의 어떤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고 있어요. 일단 F45의 어떤 특징들은 힙하고 트렌디하다, 그럼 젊다라는 어떤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크로스핏과 비슷한 운동이지만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서킷 트레이닝을 기반으로 어떤 다양한 트레이닝을 기반으로 해서 그룹 트레이닝, 팀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중량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 위험도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F45의 회원님들이 여성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헬스장에 남성분들이 많다면
F45는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제가 직접 다녀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도 무릎을 수술을 했는데도 여기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무거운 중량을 다루지 않고 운동하니까 저는 재활에도 저는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힘든 트레이닝일 수도 있지만 수업이 시작된과 동시에 선생님들이 되게 화이팅을 많이 외쳐주십니다. 그리고 사운드도 되게 크고요. 그래서 뭔가 화이팅이 넘치고 내가 으쌰으쌰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처음 보는 분들과 같이 팀 트레이닝을 하면서 좀 더 으쌰으쌰 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일주일에 그 화이팅 넘치는 활력을 또 여기서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F45의 트레이닝이 좋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룹 트레이닝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가인데요. 저는 사실 20살 때부터 한 30살 때까지 한 10년 넘도록 거의 보디빌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년 시합도 나가고 좀 힘든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무릎 수술하고 나서 좀 활동적인 운동을 못했을 때 무엇을 또 새로운 걸 해볼까라는 하다가 요가를 하게 됐어요. 물론 요가도 육체적인 활동이 엄청 강한 운동인데요. 그냥 무엇일까 심심해서 그냥 경험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싶어 가지고 하게 됐는데 또 요가의 특징이 따로 있더라고요. 요가는 일단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떤 대화 화법들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트레이너라고 한다면 PT 트레이너가 있고요. 또 필라테스 선생님도 있고 또 이와 같이 F45의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보통의 뭐 PT 선생님들이 하는 말들 중에 이거 오늘 드셨어요? 뭐 운동을 하셨어요? 이거 드시면 안 돼요라는 어떤 사실 전 좋아하지 않는 말이지만 그런 멘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요가에서 보면은 뭐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은 편안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합니다. 물론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이것이 좀 불편하거나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또 우리의 트레이닝에 접목시켜서 우리 트레이닝에 맞춰서 하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가를 시작하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시작하기 전에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라고 항상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너무 좋고 오늘 파이팅이 넘칩니다 하면 운동을 좀 더 활기차게 하고요. 조금 일이 많았고 좀 힘들었어요 하는 분들에게는 거기에 맞춰서 좀 약한 트레이닝이나 좀 쉴 수 있는 트레이닝을 좀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대화 방법들도 요가를 경험해서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사실 코로나도 그렇고 사실 삶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칭찬을 받을 일이 없어요. 성인이 되면. 그래서 우리 공간에서는 최소한 우리 회원님들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많이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더 어떤 힘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는 또 마음의 수련과 명상에 대한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육체적인 활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비프에부터 다이어트, 뭐 체중 증가 이런 트레이닝을 많이 했었는데 요가는 갑자기 가서 명상을 하고 어떤 정적인 상태에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다가 점점 하다 보니까 또 여기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명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내년에는 또 명상 자격증 어떤 지도자 자격증들을 좀 취득하기 위해서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킨스트레치라는 어떤 종목입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은 킨스트레치라는 FRC라는 거를 많이 보시거나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은 이 킨스트레치를 활발하게 계속 집중해서 하시고요. 또 선수 트레이닝 관점에서 되게 열심히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막상 해서 제가 꾸준히 경험을 해보니까 조심스럽게 제가 선수 트레이닝이나 어떤 관절 이런 트레이닝에서 현재 지금 우리 트렌드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트레이닝 어떤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킨스트레치를 좀 많이 보고 있고 내년에는 이 킨스트레치와 FRC 자격증도 취득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킨스트레치의 그룹 트레이닝 형태의 수업도 있는데요. F45의 그룹 형태의 수업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의외에도 많은 운동들을 경험하시면서 이것들을 우리의 트레이닝 방법과 철학, 우리의 공간에서 우리에게 맞게 접목을 시킨다면 더 좋은 트레이닝 방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 트레이닝을 하면 사실 바쁘고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경험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렇게 1부 발표를 이제 마치고요. 그래서 1부에서는 제가 현재와 미래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와 어떤 전문성과 어떤 인문학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전문 분야에 대한 공부, 그리고 퍼스널 마케팅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